연애나 결혼에 관한 조언을 하는 유튜버들을 보면 대부분 소개팅 앱을 깔라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부탁을 하라거나 취미 활동을 늘려서 자연스럽게 만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로 정말 결혼까지 이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러분들은 이미 위의 방법들을 다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혼자라는 것은 기존의 방법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현실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관점으로 충격을 드려보겠습니다. 소개팅 앱이나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처음에는 기대감에 부풀어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프로필을 정성스럽게 꾸미고 사진도 신경 써서 올립니다. 그리고 매칭이 되면 설레는 마음으로 첫 만남을 준비하죠. 하지만 막상 만나보면 프로필에서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화가 잘 통하지도 않고 서로의 기대치도 맞지 않아 결국 연락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점점 지치게 되는데 특히 소개팅 실패가 반복되면 자신감과 에너지 소모가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이번 사람이 아니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10번, 20번 실패가 반복되면 혹시 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매번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옷도 골라 입어야 하고 머리도 손질해야 하고 만날 장소도 정해야 하고 대화 주제도 생각해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반복될수록 정신적, 물리적 피로가 누적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가 원하는 사람의 조건이나 성향, 가치관을 정확히 파악해주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개팅 앱이나 결혼정보회사는 나이, 직업, 학력, 외모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들만 매칭해주죠. 하지만 결혼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인데 과연 이런 스펙만으로 진짜 나와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똑같이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남성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워라밸을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성과와 승진에 목숨을 거는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조용히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주말마다 등산이나 여행을 다니는 것을 좋아하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는 결혼 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현재의 대부분 매칭 시스템으로는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를 정말 이해하고 연결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동네 어른들이나 친척들이 이 아이는 이런 성격이니까 저런지 바이와 잘 맞을 것 같다며 양쪽을 다 아는 상태에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지역 공동체도 해체되면서 나와 상대방을 모두 잘 아는 중간자가 거의 없어졌죠. 대부분의 결혼정보회사나 앱의 매니저들도 한 명당 수백 명의 회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개별 회원의 성향을 깊이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목표는 매칭 수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잘 맞을지보다는 당장 만날 확률이 높은 사람들끼리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정말 나를 이해하는 매칭 서비스를 찾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현재 시장의 대부분 서비스들은 스펙 위주의 단순한 매칭만 제공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격,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의 궁합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 깊이 있게 분석해서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단순히 프로필만 보고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담을 통해 내 성향을 파악하고 어떤 사람과 잘 맞을지 분석해주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서비스는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지만 무작정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성공 확률도 높죠. 두 번째는 매칭받기 전에 자기 분석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조건만 생각하지 정작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 성격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기 분석이 되어 있어야 매칭 서비스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실제 만남에서도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상대방을 평가할 때도 감정이나 첫인상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만남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적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면 그 중에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질적으로 의미 있는 만남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번 만날 때 최대한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남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카페에서 커피만 마시는 것보다는 함께 전시회를 보거나 요리를 해보거나 산책을 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상대방의 취향이나 성격, 문제 해결 방식 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죠. 네 번째는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상대를 찾으려고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이미 결혼했거나 아니면 나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사람을 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완벽함보다는 보완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고 나도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윈윈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향적이라면 나를 이해해주면서도 사회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식으로 말이죠. 다섯 번째는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결혼에도 개인별로 최적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특히 30대 초반은 결혼에 대한 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이면서 동시에 아직 선택의 여지가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매칭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더 들수록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상대방을 찾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결혼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인데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매칭 서비스나 결혼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시각에서 내 장단점을 분석해주고 어떤 타입의 사람과 잘 맞을지 조언해주는 전문가의 도움은 매우 유용합니다. 혼자서는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상대방을 선택할 때도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죠. 일곱 번째는 만남 이후의 관계 발전에도 신경 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만남에만 집중하고 그 이후의 관계 발전은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 가려면 지속적인 관계 발전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가치관의 차이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조율할지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에 대한 진정성을 갖는 것입니다. 단순히 혼자 있기 싫어서나 주변의 압박 때문에 결혼하려고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상대방도 그 진정성을 느끼고 진지하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결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기존의 단순한 매칭 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활용하고 자신도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정말 나와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 전략적이고 현명하게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